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지난번부터 될 일이 된다 계속 리뷰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될 일이 된다 옆에 있는 책은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될 일이 된다 옆에다 놔뒀냐면요. 오늘 바로 할 부분에 마이클 싱어님이 스승으로 삼는 한 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요가난다님이세요. 저도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 남긴 아이패드에 남겨져 있었던 단 한 권의 책이래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은 스테디셀러예요. 미국에선 이미 스테디셀러였고 요가난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명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읽혀졌던 책입니다. 이 책을 접하고 마이클 싱어님은 요가난다를 스승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1971년 도대체 마이클 싱어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97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멕시코 여행을 가게 돼요. 마이클 싱어님이 왜 멕시코로 가게 되냐면 세 가지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우연 때문인데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멕시코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멕시코 여행에서 두려움과 마주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생각들, 관념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지고요. 하지만 마이클 싱어님이 자신의 이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겨줌으로써 이때부터 내맡기게 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바로 내맡김의 시초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여행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 체험을 뽑았어요. 기적 체험은요. 우선 기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공부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가서 계속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마이클 싱어님한테는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활하고 있었던 캠핑카에서 등유 랜턴을 켜고 명상을 한 후에 보고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감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한 건데요. 그 보고서가 아주 기가 막힌 보고서가 되고 A 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마이클 싱어님이 그동안 캠핑카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는 땅을 사서 한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사게 된 이유가요. 바로 신호를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멕시코 여행을 갈 때 세 가지 우연이 반복되는 사건들을 신호로 인식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깨어있는 자가 지켜보는 그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신호라는 걸 바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빨라졌죠. 신호를 인식하는 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기형 오두막을 손수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친구들하고 함께 지었는데요. 이때 생애 최초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집을 짓고 그리고 전기 배선을 직접 자기가 깔아요. 이 경험이 나중에 건축업자가 되는데 아주 크나큰 공을 합니다. 세 번째, 명상에 집중합니다. 오두막을 짓고 숲속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수도원의 수도승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걷기 명상하고 정오 명상하고 저녁 명상을 하는 아주 집중 자기 수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오두막 생활을 하면서 이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을 만나고 요가난다를 스승으로 삼습니다. 요가난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가난다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남긴 이 책을 통해서 마이클 싱어님은 요가난다를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 또한 스승으로 삼습니다. 이 요가난다 자서전에 보면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성경을 읽은 후에 또 예수님 또한 스승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럼 71년 마이클 싱어님이 23살 되던 해에
제가 꼽은 이 3가지 중에 멕시코 여행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971년 여름 대학원 2년차였던 마이클 싱어님은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여름방학 계획은 특별히 없었는데 오로지 명상, 요가 그것만 할 생각뿐이었대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멕시코에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멕시코가 참 지내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뒤에 서점에 갔다가 누군가 바닥에 책을 놔두고 가서 그대로 걸려서 꼬꾸라지고 말았대요. 그런데 그 책이 바로 멕시코 안내서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이클 싱어님은 잠깐 그래 막 멕시코로 가는 것도 좋겠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그때 쓰고 있던 주유기 위에 누군가 멕시코 지도를 떡하니 올려놓고 간 거예요. 이렇게 3가지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클 싱어님은 이 정도면 충분한 신호였다. 나는 멕시코로 떠나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싱어님은 어떤 주제를 되풀이해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예민하게, 민감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삶이 나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니까요. 멕시코로 떠난다고 하니까 친구들과 가족들은 혼자서 멕시코를 간다는 말에 못 믿어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상 강도를 조심해라. 낯선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된다. 하는 등등의 경고와 걱정을 쏟아냈대요. 그리고 마이클 싱어님은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에도 뱃속에서 내는 무 소리와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며 명상 상태로 들어가길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는 길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 이르렀대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몇 주 동안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그 푸르른 언덕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때 마이클 싱어님은 겁이 났다고 합니다. 노상 강도가 아닐까? 이 땅 주인이 총구를 들이대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바로 두려움이죠. 자기가 멕시코를 떠나오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었던 노상 강도를 조심해라.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경고성 있는 문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열었대요. 하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건 바로 8살짜리 꼬마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언덕에 사는 미국인에게 주라고 어머니가 이 우유를 주셨어요. 귀엽죠? 예. 마이클 싱어님은 크게 감동하여 아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대요.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베풀어준 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작은 호숫가가 보이는 동네로 왔어요. 그곳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싱어님은 오전 명상과 오후 명상을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이클 싱어님은 요가 동작을 하고 요가 동작이 끝나면 30분간 명상하는 게 루틴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요가 동작을 한 반 정도 끝냈을 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마이클 싱어님은 점점 불안했죠. 점점 사람들의 말소리와 말들의 거친 콧바람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대요. 그리고 나의 에고는 노상 강도가 온 것이 틀림없어! 이런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이클 싱어님은 미칠 지경이었대요. 너무나 무서워서요. 반면에 또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면의 이 모든 소란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 마음속 짓거림, 머릿속 짓거림의 소란을 초월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자기 단련의 힘이 또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동작을 모두 마치고 보통 30분간 명상을 하는데 그 일과대로 쭉 밀고 나가기로 합니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말의 숨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대요.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은 노상 강도가 아니라 카우보이에 훨씬 가까운 분위기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었대요. 게다가 이들이 하는 스페인어를 마이클 싱어님이 알아들을 수 있었대요. 물론 마이클 싱어님은 스페인어를 조금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의 말이. 그런데 그 내용은 분명 좋은 내용이었대요. 그들은 저기 밑에 있는 캠핑카가 너의 것이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언덕에서 명상을 하던 마이클 싱어님을 말에다 태우고 그 캠핑카까지 데려다 주었대요. 그 멕시코인 사람들이 자기는 아주 가난한데 지주라는 사람이 호수에 있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떠나기 전에 한번 자기 동네 들르라고 마이클 싱어님을 초대했대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은 말을 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마이클 싱어님은요, 방금 자신을 초대한 그 멕시코인들의 보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큰 고마움을 느꼈대요. 다음날 아침 오전 명상이 끝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어제 만났던 카우보이들이 사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대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초가 지붕을 얹은 진흙 오두막을 직접 눈으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놀라서 이렇게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훑고 있는데 어제 만났던 그 카우보이 중에 한 명이 달려와서 마이클 싱어님을 반겼대요. 캠핑카를 마을 입구에 주차해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미국인 친구를 소개하느라 신이 난 카우보이 친구를 따라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어찌나 원시적인지 할 말을 잃었대요. 이때가 1971년이니까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초가집, 흙집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멕시코도 저희랑 비슷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부유하게 살았던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원시인인가?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웠고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소박했대요.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작별 인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한다라는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밴 뒷좌석 아래에 넣어둔 현미와 말린 콩 보따리를 꺼내 음식을 준비하던 여자들에게 모두 건네주었대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어찌나 고마워하는지 마이클 싱어님이 울 뻔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선물을 이 여자분들은 아주 크게 받아들인 거죠. 멕시코에서의 이런 여행의 경험이 마이클 싱어님이 삶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경험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캠핑카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 그렇지만 나만의 운둔처를 찾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대요. 하지만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무언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기로 했다. 네. 무언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기로 했다.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건이 펼쳐지게 냅두고
나는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신호를 읽어야죠. 그리고 과연 무언가가 나타났대요. 어떤 신호였는지 한번 볼게요. 하루는 그 캠핑카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이 뜬금없이 내게 사는 곳을 물었대요. 나는 한동안 벤에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할 수 있도록 시골에 땅떼기 하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기가 케인즈빌 북서쪽에서 무척 아름다운 지역을 발견했다면서 6,000평 정도 되는 땅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 말해주었대요. 마이클 싱어님은 그에게서 주소를 받고 주유소를 나왔대요. 며칠 후 그곳에 가서 부동산을 찾았대요. 평화로운 자연 광경에 거의 몰아지경 상태로 차를 몰았대요. 그저 완벽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땅이었대요. 차를 주차한 뒤에 숲속으로 걸어가서 숲속을 통과해 뻥 뚫린 공간으로 나오는 느낌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서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했는데 앉자마자 아주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대요. 그리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집을 찾았음을. 와, 네. 이렇게 신호가 주어졌고 행동을 했어요. 바로 거기를 찾아가는 행동을 했죠. 그러면 이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살 돈이 있었대요.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15,000달러를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었는데요.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된 거죠. 기회가 왔고요. 그 기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자금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와, 놀랍죠? 이렇게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여행을 갈 때만 해도 3번의 연속되는 사건으로 신호를 인지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아예 마음을 열어놨어요. 마음을 열고 아 그래 내가 오는 걸 그대로 보면서 알아차리겠다. 지켜보면서 알아차리겠다라는 결심을 한 순간 주유소 직원이 신호를 줬고 그걸 바로 신호로 알아차려요. 그리고 바로 행동하죠. 놀랍죠?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졌어요. 마이클 싱어님이. 그리고 그곳에 친구들 2명하고 같이 세기형 오두막을 손수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오두막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고 숲속의 명상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읽은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을 읽고 요가난다를 스승으로 삼지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스승으로 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71년 23살의 마이클 싱어님의 여정이었습니다. 23살에 제일 중요한 경험이자 앞으로의 마이클 싱어님의 삶의 모태가 될 내맡김의 근간이었던 멕시코 여행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싱어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클 싱어님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신호가 와도 그것이 신호인지 알아차려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마이클 싱어님이 멕시코로 가게 된 이유는 3가지의 신호가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내맡김의 시초가 되는 거고요. 약속의 땅. 지금 숲속의 명상가로서 100만 평의 영성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100만 평의 영성 공동체의 시초가 되었던 땅을 구입하게 된 신호. 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것.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 땅을 사지 않았다면 지금의 100만 평 규모의 영성 공동체는 없겠죠. 이처럼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그 경험을 차단하고 있진 않는지요. 행동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허용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